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자, 오늘은 28회 방송이고요. 네, 이따가 이제 오늘 내용 마치고 나서 말씀드리겠지만, 당분간은 이제 방송을 좀 이제 쉴까 합니다.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자세한 내용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주제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는 한 번에 그냥 다 하려고 했었던 게 지금 벌써 이미 2번 하고 이번이 지금 3번째예요. 그래서 첫 시간 때는 구글 애널리틱스로 이제 처음 얘기할 때는 뭔가 이 기본적인 원리나 뭐 이런 것들, 간단한 원리에 대한 거, 기본적인 개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제 바로 저번 시간이죠. 이렇게 지난 방송에서는 사이트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막 쫙 이렇게 이제 하나 쫙 훑으려고 그랬어요. 빠르게. 근데 또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이게 자꾸 이게 딴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해가지고 많이 얘기를 못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남은 부분들, 이 애널리틱스의 요 지금 이제 그 얘기하다만 남은 요 메뉴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너무 한 메뉴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오랜 시간 끌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어차피 제 방송은 좀 감잡기 용도니까 그냥 빠르게 이제 훑으려 그래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단 얘기는 쫙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렇게 이제 원래 이렇게 한번 요약해놨던 건데 이렇게 이제 회색으로 이렇게 한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고, 딱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다고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잠재 고객 메뉴에 대메뉴에 인구 통계 소메뉴부터 이제 한번 쭉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여기 보면 이제 쭉 있죠. 잠재 고객이죠. 잠재 고객에 내려가 보면 인구 통계. 그래갖고 이제 개요를 들어가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뭐 아무것도 없죠. 데이터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지금 오늘 알았어요. 제가 이 방송 내용을 이제 준비할 때는 회사 계정에 애널리틱스들을 보면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사실 처음에는 그걸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방송을 할까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겠는 거죠.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 걸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코드배틀 사이트에 대해서 요 인구 통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뭔가 이렇게 사용 설정을 해줘야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딱 들어가 봤더니 뭐 사용 설정을 하시겠냐는 메시지가 떠서 눌렀더니 이제서야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오늘 눌러갖고 그거를 쌓인 게 없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는 보시다시피 연령하고 성별,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의 연령과 그 성별 정보를 이제 그 분석하는 화면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지난번에 구글 애널리틱스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구글 애널리틱스를 많이 써보진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쩌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하지? 이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구글에 가입할 때 내 나이가 몇이고 내 성별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등록하지를 않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웹사이트 같은 거 가입할 때도 그렇게 성별 정보나 뭐 이런 걸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사실 그 분석 스크립트에서도 뭐 나이나 성별 넣는 게 없어요. 그럼 도대체 구글은 이거를 연령이나 성별을 어떻게 구하지? 이거는 이제 여기 써드렸지만 다른 정보들로 유추한다 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게 어떤 특정 한두 개 서비스만 뭐 그걸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온갖 서비스, 거의 뭐 좀 데이터 분석, 그냥 거의 모든 서비스가 구글 애널리틱스는 진짜 거의 쓴다고 봐야 돼요. 그 뭔가 이렇게 온라인 분석을 하려는 서비스라면. 그러니까 그나마 진짜 온라인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는 애들인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홈페이지 하나 띄 있고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온라인 서비스라면 당연히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분석 툴을 쓰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 구글 애널리틱스는 아마 써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는 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페이스북 애널리틱스, 네이버 애널리틱스, 무슨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분석 툴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여러 개를 써요. 꼭 하나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여러 개를
쓰고 이제 아무튼 구글 애널리틱스는 거의 기본인데 그러다 보니까 온갖 서비스들이 다 구글 애널리틱스를 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용자 한 명이 브라우저에 딱 들어온 거예요. 자기 브라우저에 들어와서 이 서비스도 들어가고 저 서비스도 들어가고 근데 그 서비스들마다 다 구글 애널리틱스가 이제 그 스크립트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적용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브라우저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애널리틱스는 받아오잖아요. 그럼 구글 애널리틱스 입장에서는 이 사용자가 어느 서비스 갔다 어느 서비스 갔다 이런 것까지도 다 알아. 우리 서비스 어떤 특정 서비스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어떤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고 보통 여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 보통 남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 혹은 뭐 보통 여자들이 많이 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유추하는 거예요. 네. 유추하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이 정보가 아주 정확한 정보는 아닌 거죠. 네. 근데 이제 대체로 뭔가 이렇게 의미를 갖는 정보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널리틱스에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보면 연령이 무슨 뭐 10대가 10명, 20대가 3명 뭐 이렇게 써 있었다. 그러면 그게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적당히 한 13명 중에 10명과 13명 중에 3명이라고 뭐 하면서 뭐 한 20% 정도는 그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관심 분야. 요 지금 보면 이제 여기 연령하고 뭐 성별 뭐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관심 분야. 들어와 보면 여기도 지금 쌓인 게 없어요. 아까 전에 그 인구 통계 그 설정할 때 같이 설정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쌓인 게 없는데 이게 뭐냐면 사용자가 어디에 관심이 있냐.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고 뭐 의도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관심도 카테고리, 구매 계획, 사용자, 무슨 기타 카테고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구 통계 그 데이터처럼 다른 서비스들까지 이렇게 이제 다른 데서 오는 정보들까지 다 종합을 해갖고 구글 애널리틱스가 아주 똑똑하게 이제 유추해서 분석해 주는 거죠. 이렇게 유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을 법한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들이 뭐 어떤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네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근데 이쪽은 아무튼 지금 그 아주 키 포인트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옵셔널하게 이제 필요하면 보는 정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접속한 웹페이지의 언어 및 위치 정보. 여기 지역 있죠? 이제 우리가 이 애널리틱스의 원리가 이제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그 웹페이지 안에 있던 어떤 애널리틱스 스크립트가 이제 정보를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애널리틱스 서버로 보내주는데 그때 이제 브라우저의 언어 설정이 뭘로 돼 있냐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KOKL 한글이고 ENUS는 영어고 KO가 이제 KOKLN도 있고 뭐 KO라는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차이나인가?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 정보가 브라우저의 언어 정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치 사우스 코리아냐,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냐, 차이나냐, 유나이티드 킹덤이냐 뭐 하면서 이제 제 이제 코드 배틀 사이트에 딴 나라에서도 좀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네. 좋네요. 뭐 어디 이렇게 노출한 적이 없는데. 자, 그렇고요. 이게 이제 지역 정보, 접속한 곳에 이제 지역 정보인 거고. 그다음은 이제 behavior, 행동. 이거는 이제 일단 화면부터 보면 자, 이요. 나왔구나.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제 무슨 그러니까 이 행동이라고 이제 이렇게 좀 이름을 지정해 놓고 카테고리를 지정해 놓고 이제 그 어떤 행동, 그러니까 방문이면 방문이라는 행동을 했는데 이제 새로 방문한 거냐 아니면 방문했다 또 방문한 거냐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뭐 참여하고 있냐 뭐 이런 어떤 사용자들의 행동을 이제 분석하는 건데 이거는 어쨌거나 요 잠재 고객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인 거예요. 이 행동이라는 건 요 밑에 보면 또 대메뉴로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가 약간 그 이제 이 메뉴 구성이나 이게 대메뉴, 소메뉴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려요. 사실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뭐 한 거기는 한데 좀 헷갈려요. 뭐 이게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뜬 게 저기도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다르지 막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어떤 단시간에 무슨 뭐 이렇게 설명드린다고 될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쭉 그냥 저는 이제 훑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써보시면서 아마 이제 경험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숫자 들어간 거 보고 이 숫자하고 저 숫자하고 뭐가 달라 이런 걸 좀 봐야 이제 감이 오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행동에는 이제 일단 신규냐 재방문이냐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 방문한 거냐 재방문이냐가 아까 첫 메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자주 오냐 이게 이제 방문 빈도가 그거예요. 얼마나 자주 오는가 해갖고 그 한 세션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한 세션에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냐 이런 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오늘 뭔가 이렇게 홍보를 안 했는데 그래도 봐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지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좀 얘기하면 행동. 첫 방문이냐 재방문이냐도 어떤 행동의 구분이죠. 그리고 얼마나 자주 오냐도 행동의 어떤 구분인 거고요. 또 한 번의 세션에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냐 이것도 행동인 거죠. 이게 행동이라는 거 안에서 그 각각의 정보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보면 이제 방문 빈도, 세션 수가 하나, 한 번 세션, 이게 세션 한 번만 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제 40일 세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페이지 뷰는 80일. 한 세션에 대충 페이지 뷰가 평균적으로 한 2번 정도 뭐 발생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세션 수. 그러니까 세션 수가 하나.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그냥 사이트에 들어와서 한 번만 들어온 거예요. 한 세션만 만든 거예요. 어떤 그 유저 기준으로, 애널리틱스의 유저 기준으로 한 세션만 만든 애가 토탈 몇 세션이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한 세션이니까 40일이면 여기 세션 수로 40일이지만 그러니까 41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41명이 한 세션만 만들고 떠난 거죠. 더 이상 안 한 거예요. 뭐 그렇게 보면 되고 50일에서 100세션을 한 게 한 명이 있다. 50일에서 100세션, 야, 이거 누구죠? 이게 이제 지난 일주일이거든요. 누군가 지금 제 코드 배틀에서 뭐 했어요. 열심히 뭘 한 거죠, 지금. 고맙네. 그리고 참여도. 이게 이제 한 세션에, 세션 시간, 얼마나 이제, 얼마나 있었냐. 평균 세션 시간이 얼마나 되냐. 0에서 10초짜리 세션으로는 26개의 세션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거 기술, 테크놀로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의 접속 수단 및 방법, 이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접속 수단 뭘로 들어왔냐, 그리고 방법 어떻게 들어왔냐.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들어왔냐, 뭐 이런 거, 어떤 브라우저에서 들어왔냐, 뭐 이런 거랑 운영 체제 무슨 뭐 그 윈도우즈에서 왔냐, 맥에서 왔냐, 뭐 안드로이드에서 왔냐, 아이폰에서 왔냐,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KT냐, 뭐 어디냐, 뭐 이런 거겠죠. 잘 봐야겠네. 보면 이제 기술 해갖고 브라우저 및 운영 체제 들어가면 크롬에서 왔냐, 사파리에서 왔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왔냐, 뭐 안드로이드 웹뷰에서 왔냐. 이 안드로이드 웹뷰는 그거예요. 이제 앱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네이버 앱 같은 게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웹뷰가 들어가 있고 거기서 이제 뭐 들어온 경우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이런 애들 이렇게 브라우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 체제, 여기 요즘 제가 운영 체제 눌렀죠? 보면은 안드로이드냐, 윈도우즈냐, iOS냐 뭐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그 외에도 막 이렇게 있어요. 해상도에 따라서도 막 있고요. 좋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는 어떤 네트워크를 썼냐. 그래갖고 뭐 코리아텔레콤이냐, SK텔레콤, 코리아텔레콤, KT죠. SK텔레콤 썼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냐, 뭐 하여튼 이런 거. 뭐 지금 해외에서도 들어왔으니까 막 뭐 여러 개 있겠죠. 이런 것도 볼 수 있다. 대단하죠. 자, 그리고 다음. 이게 이제 사실
아까 전에 이 브라우저나 뭐 이런 거에서 다 퉁칠 수도 있는데 모바일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모바일 메뉴가 따로 빠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모바일이냐 데스크탑이냐 태블릿이냐 그래갖고 이제 이 접속한 기기의 모델명은 뭐냐 인 건데 볼게요. 자 보이시죠? 일단 모바일 데스크탑 그래서 모바일에서 29명 데스크탑에서 13명이 들어왔어요. 이런 식인 거고 여기서 더 볼 수가 네, 그렇죠? 네. 지금 태블릿, 네, 일단 태블릿이 좀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무튼 이 지금 내용을 준비할 때는 회사 거 이제 계정으로 보다가 지금 갑자기 제 걸로 보니까 너무 초라해갖고 뭐가 이제 없는데 막 없는 건지 진짜로 이렇게 없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도 좀 헷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튼 모바일에서 29명, 데스크탑에서 13명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이제 개요였고 이제 기기로 직접 들어가 보면 모델명들 쭉쭉 나오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아이폰, 아이폰에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 보이시죠? 이런 것도 분석이 된다. 이거. 그리고 이제 교차기기라는 메뉴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타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죠. 지금 테스트 중인 상황인 거예요. 실전 테스트.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모바일로 검색하다가 구매는 데스크탑에서 한다면 이게 지금 제가 사실 어떻게 이렇게 정의하듯이 딱 한 줄 설명하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상황을 예로 든 건데 이게 이제 애널리틱스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제3자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서비스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서비스 얘 자체도 서비스인 거고 이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이제 다른 어떤 서비스들이 얘를 이렇게 이용하는 식인 거죠. 그러면 사실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들은 그냥 이제 그 로그인을 하고 그래갖고 그 아이디가 일치하면 그 사람이 컴퓨터에서 로그인해서 들어오던 무슨 뭐 모바일에서 로그인해서 들어오던 한 사용자인지 알아요. 근데 이제 애널리틱스는 이제는 좀 그 관련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거 이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예전에는 어쨌든 그냥 페이지 기준으로 그냥 어떤 페이지 들어오면 여기서 그냥 그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정보만 보내주는 식이었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핸드폰으로 들어왔을 때랑 컴퓨터로 들어왔을 때랑 이게 같은 사용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제 애널리틱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각각 다른 유저로 잡혔었어요. 다른 사용자인 양 잡혔었어요. 이렇게 분석을 할 때.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게 생긴 거죠. 교차기기.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설정을 안 해놨어요. 네. 아무튼 교차기기 다 안 되나 그럼? 다 안 되네요. 이게 이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사용해 보실 분들은 뭐 설정 같은 거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이제 하면 될 텐데 어쨌든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같은 사용자로 잡혀야 될 애들이 자꾸 다른 사용자로 잡히니까 이제 그거를 바꿔보겠다고 기기가 다른 거임에도 뭔가 이제 그 같은 사용자로 잡을 수 있게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거죠. 예. 여기 사실 근데 저도 이렇게 써보진 않아가지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써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맞춤, 커스텀. 요거 이제 맞춤이라는 게 아까 전에 뭐 위에 이렇게 실시간에서도 있었고 이 커스텀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있는데 얘는 지금 잠재 고객 안에 있는 맞춤이죠. 그래서 이제 구글이 미리 정해놓은 잠재 고객 구분 외에 추가하기인 건데, 그러니까 잠재 고객이라는 것도 이제 구글이 그냥 정의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잠재 고객은 이런 게 필요하겠지라고 해서 어떤 정의를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잠재 고객 안에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메뉴들 들어갔을 때 막 이미 막 뭐 데이터들이 정의가 돼 있죠. 그냥 다. 근데 사실 애널리틱스가 모든 서비스를 다 아우를 수는 없죠. 우리 서비스는 우리 서비스 나름의 개성이 있어. 해갖고 이제 보면 뭐 다른 서비스랑 다른 뭔가가 있다면 애널리틱스에서는 뭔가 이렇게 신경 쓰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잠재 고객의 어떤 정의,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인 거예요. 어디 갔나요? 맞춤 변수 해갖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사용자 해갖고 이제 세그먼트가 없고 한데, 여기에 이제 뭔가 이게 뭐 설정을 할 수 있다인 거죠. 설정을 할 수 있다인 거고, 이제 설정된 애들이 아까 전에 보인 거고, 여기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 낫셋이죠. 뭔가 설정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인 거죠. 뭔가 해놨다면 여기 구분이 쫙 돼갖고 이제 보이겠죠. 자, 여기 벤치마킹 들어가 보면, 채널 뭐 이런 거 들어가 보면, 네, 뭐 소셜이냐 다이렉트냐 레퍼럴이냐, 이건 이제 뭐죠? 이렇게 들어온 어떤 경로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이제 얘들이 기본 채널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벤치마킹이라는 거는 뭐냐면, 다른 회사에서 공개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애널리틱스를 이제 써보신 분들은 그걸 느껴요. 예를 들어 커머스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이제 커머스도 있거든요. 이커머스도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필요한 어떤 분석해야 될 지표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커머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이제 구매 전환율이죠. 구매 전환율.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용자가 들어와서 이제 액티브 유저가 되기는 했는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구매를 얼마냐 하냐. 그래서 예를 들어 1000명이 들어왔는데, 1000명이 들어와서 어떤 그 상품 상세까지는 200명이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그 200명 중에, 그러면 이제 1000명에서 200명 갈 때 그 800명은 그 사이에서 이제 뭐 상품까지 갈 때까지 해서의 이탈한 사용자인 거고, 그렇게 이제 각 단계마다도 이제 뭔가 이탈하는 것들을 다 구분을 해서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탈자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막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럼 이제 200명이 그 상품 상세를 봤는데, 이 사람들 중에 이제 뭐 한 10명이 구매를 한 거예요. 그 상품을. 그랬더니만, 그러면 200명 중에 10명이니까 이제 전환율이 이제 5%가 나온 거죠. 만약 구매 전환율이 5%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구매 전환을 100% 시키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럼 이제 저는 지금 5%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5%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가 이제 그 정보들을 공유를 안 해주면. 예를 들어 쿠팡이나 뭐 이런 데가 전환율이 얼마나 나오지, 이런 거를 알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이 생기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럼 난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5%가 커머스에서 구매 전환율 치고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러면 사실 이 구매 전환율을 뭔가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다른 더 문제가 되는 부분에 집중을 해갖고 이제 뭐 유입률을 높인다든가 어떤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해야 효과가 있겠죠. 이미 높은데 여기서 뭐 발버둥을 쳐봐야 어쩌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내가 지금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이거를 이렇게 딱 바로미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그래서 이렇게 벤치마킹이라는 메뉴를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저희 그 구글 애널리틱스 쓰면 이제 막 와요. 뭐 이런 알림 같은 걸로 이 정보 공개해도 되나요? 뭐 이런 게 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공개하세요 라고 이렇게 딱 이제 허락해 준 애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구글에서 이제 싹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카테고라이징을 하는 거죠. 커머스, 얘도 커머스,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얘네들은 어떤 뭐 거고, 쟤네들은 또 어떤 어느 정도가 이렇게 숫자고,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 그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기본 채널 그룹 대비해 갖고 뭐 어떤 소셜에서는 상대적으로 되게 높은 편이고, 무슨 뭐 레퍼럴 뭐 이런 거에서는 낮은 편이고, 하여튼 이게 좀 설명이 좀 애매한데, 아무튼 그런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에도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지금 순간 헷갈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채널, 위치, 기기, 이거는 다 이제 내 서비스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치 같은 경우에도 내 서비스가 이제 사우스 코리아에서도 이렇게 방문자가 있고, 차이나에서도 방문자가 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서도 방문자가 있고 하니까 이제 그들 대상으로, 그들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동일 집단,
어떤 이렇게 제가 이제 이커머스면 이게 지금 코드 배틀은 뭐 이렇게 이제 그 코드 배틀 사이트,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사이트라고 보면 되는데 프로그래밍 사이트들 이게 구글이 판단한 다른 프로그래밍 사이트들의 이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때라고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통으로 다 묶어가지고 그냥 전체 대비해갖고도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얘들은 이런 거를 다 이제 구분을 해준 거예요. 유입 채널, 소셜로 유입됐냐 아니면 뭐 느리네요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지난 일주일간 방문한 사용자들이 소셜로 유입한 사람들,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온 사람들, 레퍼럴 어떤 페이지에서 링크 누르고 온 사람들, 뭐 이런 거. 그들을 이제 이렇게 각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한 거죠. 구분을 해서 소셜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그들만 놓고 봤을 때 이제 다른 서비스에서의 어떤 그 어떤 비중, 비율이나 뭐 이런 거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어떻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벤치마킹은 그런 거다.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유저 플로우. 잘못 눌렀어요. 사용자 흐름. 이건 이제 잠재 고객에 이게 지금 이런 비슷한 게 저 밑에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잠재 고객에 있는 사용자 흐름. 사실 여기 좀 비슷한데 어쨌든 사용자가 들어와서 어떤 페이지로 가고 어떤 페이지로 가고 할 때 이제 얼만큼은 이탈하고 이게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죠? 네. 여기 지금 이 화면이 작네요. 스크롤이 안 생겨. 이게 네, 스크롤이 안 생겨. 이 지금 옆으로도 지금 오른쪽으로도 이제 쭉 이어져 있는데 네, 지금 스크롤이 안 생겨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긴 지금 국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막 여기서 변경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냥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했을 때는 어떻고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시작점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유입되는 어떤 조건인 거죠. 요거 이렇게 이제 구분해갖고 어디로 들어와서 뭐 이렇게 어디로 흘러가고 이 빨간색은 이탈이죠. 얼만큼 이탈했고 뭐 이런 거. 요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 감을 잡고 그러면 이렇게 크기나 이런 게 딱 눈에 보이니까 내 지금 되게 중요한 페이지가 어디고 이제 유입을 이쪽 되게 많이 하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페이지네. 근데 이탈이 많네. 그러면 이거 좀 이탈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하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다음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이 서비스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가 잠재 고객이었어요. 자, 그 다음 어퀴지션. 획득이죠. 획득. 잠재 고객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 서비스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용자들을 이제 정의하는 거였고요. 그게 이제 꼭 기여를 안 했던 사람이건 기여를 했던 사람이건 어떨건 이 사람들이 이제 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의미에서 잠재 고객인 거고, 획득은 유입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어왔냐, 어떻게 들어오게 만들었냐,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왔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개요를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소셜 경로로 들어왔냐, 아니면 직접 다이렉트로 쳐서 들어왔냐, 아니면 오거닉 뭐 검색으로 들어왔냐, 아니면 다른 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왔냐,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용자를 어떻게 유입시켰는가를 주요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분석하는 거, 이게 이제 획득, 어퀴지션이다, 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all traffic, 전체 트래픽이라는 이제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트래픽을 가보면 여기에 이제 뭐 채널별, 뭐별 이런 식으로 유입할 때 어떤 그 구분자,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어디서 왔냐의 값들인 거예요. 그래서 채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에서 왔는지 뭐 이런 거를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이렉트는 그 주소창에 직접 뭐 URL 치고 뭐 이렇게 오는 경우들, 혹은 뭐 이게 이제 어디 링크를 눌렀는데 그게 제대로 이렇게 잡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거닉 서치는 검색, 포털에서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애들, 레퍼럴은 링크 같은 거 누르고 들어왔을 때,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림에 가보면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그림인데, 뭐 이렇게 하여튼 요 같은 건데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저는 잘 안 써가지고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싶은데.
그리고 이제 소스하고 매체.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UTM 매개 변수, UTM 파라미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링크를 이렇게 이제 밖으로 뿌릴 때, 사용자들이 우리 서비스에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링크를 밖으로 뿌리잖아요. 밖에 이렇게 막 이제 링크들을 이렇게 뭐 블로그든 어디든 막 이렇게 써놓고 이제 그거 누르고 들어오게 할 텐데, 그때 아무 정보도 없으면 그냥 누르고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어떤 사이트에서 왔나 정도만 있지 뭘 보고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은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 링크에 뒤에 이제 그 URL 뒷부분에 그 매개 변수들, 그러니까 뭔가 링크 들어올 때 뭔가 이렇게 이 값도 들고 들어오게. 그럼 그 값을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UTM 캠페인, UTM 소스, UTM 그 미디엄 뭐 이런 게 있는데, UTM 캠페인은 이게 어떤 캠페인이냐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링크 뿌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마케팅하겠다,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무슨 뭐 이게 뭐 썸머 세일이냐, 이게 뭐 겨울 무슨 뭐 세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지정할 수 있는 거고, UTM 소스는 이게 지금 뭐 어디서 들어오는 거냐, 블로그에서 들어오는 건지, 뭐 개인 뭐 파워 블로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정의를 직접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UTM 미디엄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냐, 뭐 링크를 통해서 들어왔냐, 뭘 통해서 들어왔냐,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쭈루룩 있는 거고, 여기서도 보이시면 뭐 이제 소스하고 매체. 소스는 m.블로그.네이버.com이고, 매체는 레퍼럴, 링크 통해서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야후, 오거닉, 야후에서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추천이 영어로는 하여튼 이렇게 레퍼럴이에요. 레퍼럴. 어디 갔어요? 여기 안 써놨나? 여기 안 써놨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디선가 링크를 누르고 들어왔는데 그것만 이렇게 따로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네이버.com, 이렇게 제가 네이버에다가 글을 써놓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들어온 게 많겠죠. 그리고 이제 bing.com, cn.bing.com 뭐 이제 온 것도 있고요. 그렇다. 그러니까 어디서 링크 타고 들어왔냐, 뭐 이거 정보인 거죠. 전체 트래픽을 쫙 놓고 볼 때 그런 거고, 이제 광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주요 활동이 광고인 거잖아요. 사용자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광고, 구글 애즈 뭐 이런 게 대메뉴로 떡하니 있는 거죠. 광고를 이제 분석하라고. 그래서 이제 구글 광고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그에 대한 분석 정보들이 이제 그 안에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검색어에 대해서 광고가 노출되도록 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면, 구글에서 예를 들면 검색어를 입력하면 내가 이렇게 광고하고자 하는 게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놨다면 CPC, 클릭 퍼 코스트, 뭐 이런 거죠. 코스트 퍼 클릭인가요?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얼마고 몇 번이나 클릭되어서 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구글 애즈에 나오죠. 근데 저는 구글 애즈 뭐 해놓질 않았으니까 아마 뭐가 없겠죠. 네, 뭐가 없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시작하기도 안 했네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치 콘솔. 요거는 지금 보면 한글로도 그냥 여기 지금 한글인데 여기도 이제 뭐라고 이렇게 아마 해놓기 애매했겠죠. 그래서 영어로 그냥 서치 콘솔이라고 써 있는데, 얘는 구글에서의 검색 결과에 해당 웹페이지들이 얼마나 검색되어 얼마나 유입을 일으켰나, 그냥 구글에서 검색한 거, 검색해서 들어온 거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갖고 검색해서 들어온 거는 방문 페이지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안 해놨죠.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쭈루룩 있는 정보들, 구글에서 검색한 거, 그거에 대한 정보만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고, 이제 소셜이 이제 무슨 뭐 우리 이렇게 소셜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통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온 것들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분석해 주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네이버에서 들어온 게 이제 많네요. 그죠? 이게 이제 소셜 웹사이트를 통해서 유입된 사용자들에 대한 분석인 거고, 그래서 페북이나 인스타나 카카오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들어온 게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거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런 애들은 여기서 이렇게 이 소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UTM 파라미터 굳이
네, 순철님 안녕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셨네요. 운동이요? 네. 아무튼 네. 이 옷 때문에 그러신가? 네. 자, 아무튼 이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UTM 파라미터를 이제 굳이 안 넣어도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알아서 이제 그걸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뭘 알 수 있냐면 어떤 사이트에서 이렇게 링크 같은 거 누르고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그 우리 뭐 서비스하는 페이지로 들어오면 브라우저에서 뭘 알고 있냐면 이전에 어떤 페이지에 있었니 정보를 알아요. 네, 이전에 어떤 페이지 뭐 좀 무슨 소리가 나나?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애널리틱스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따따따.facebook.com이나 뭐 m.facebook.com이나 뭐 이런 걸로 들어왔으면 아 이건 페이스북. 그래서 지들이 알아요. 이미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서비스들은 이미 지들이 알아요. 그런 걸 이미 지정을 해놨어. 애널리틱스에서 자체적으로. 그래갖고 제가 무슨 뭐 네이버나 이런 거 UTM 파라미터로 넣고 한 게 없는데 소셜 네트워크에 네이버 해갖고 27세션이 발생했어요.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네트워크 추천, 단지 네이버에서 들어온 애밖에 없어가지고 방문 페이지 뭐 이렇게 갖고 이제 들어온 애들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이 지금 메인 페이지는 26세션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거 하나 얘기해 보면 요게 이제 메인 화면이거든요. 안 들어가지네. 26명이 지난 일주일간 26명이 여긴 들어온 거예요. 여기 지금 코드 배틀 메인 화면인데 그래서 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지금 RSP가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인데 그 중에 이렇게 눌러갖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한 명인 거예요. 절망스럽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획득의 방문 페이지 이런 거 보면 이제 막 페이지별로 막 얼마나 들어왔지 뭐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캠페인이라는 게 캠페인이라는 거 대메뉴 가기 전에 여기 이제 사용자 흐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아까 전에 저기 잠재 고객에서도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기준만 달라요. 여기서도 아까 국가로 맞추면 아까 걔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같은 화면인데 왜 두 개가 있나 좀 헷갈리는데 많이 같은 게 아닐 수 있나? 숫자가 똑같던데. 네, 아무튼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걔예요. 이 흐름 어디로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획득한다. 어떤 소셜과 관련돼서 획득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 제가 아마 이제 캠페인을 지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쭉 이래요. 이건 캠페인은 그냥 제가 이제 뭐 링크를 코드 배틀 어떤 링크를 이제 다른 데다가 이렇게 홍보할 때 뭐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이제 막 쓸 때 그때 이제 UTM 파라미터에 UTM 캠페인을 막 이렇게 뭘 넣고 그래서 제가 뭐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건지 그런 게 있다면 여기에 이제 잡히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없다 보니까 잡힌 게 없어요. 그리고 유료 키워드 잠깐만요. 자꾸 자, 네. 이제 키워드는 뭐 광고하는 키워드냐 광고한 키워드냐 아니면 자연 키워드 그냥 검색한 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용 분석은 뭐 제가 또 해오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이것도 아마 광고와 관련된 걸 거예요. 네.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제 획득은 대메뉴 획득은 이런 거 사용자의 유입과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은 사용자들이 무슨 페이지들을 방문해서 얼마나 했었고 무슨 행동들을 했나. 근데 이게 아까 전에도 보면 뭐 잠재 고객에도 이제 행동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게 메뉴가 좀 헷갈린다. 이게 이제 하여튼 애널리틱스 입장에서는 뭘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꼭 다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쥐가찾기 해놓고 잘 쓰면 되시겠죠? 아무튼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행동들을 하냐 방문해서 행동하는 거에 어떤 그 기준을 두고 이렇게 어떤 거기에 관점을 그쪽으로 두고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행동 흐름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사용자 흐름하고 이제 또 비슷하죠. 예, 비슷해요. 비슷한 놈이 이렇게 이제 쭉쭉 어떻게 가냐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이트 콘텐츠 해갖고 또 모든 페이지 기준으로 보면 어떤 페이지들이 이렇게 방문됐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얼마나 방문됐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고. 컨텐츠 드릴 다운 들어가 보면 이건 마찬가지인데 드릴 다운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써놨나? 안 써놨네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페이지하고 컨텐츠 드릴 다운하고 이제 차이가 뭐냐면 모든 페이지는 진짜 말 그대로 딱 그냥 페이지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고요. 컨텐츠 드릴 다운은 여기는 예를 들 게 없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어떤 이제 상품들 볼 때 이제 뭐 로로 저희 회사에 그 쇼핑몰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로로몰인데 이런 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상품 상세 화면으로 가면 URL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URL 생긴 게 프로덕트 하고 뒤에 숫자가 붙는데 이 숫자가 그 프로덕트 상품의 아이디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1번으로 넣고 가보면 1번 상품이 있고요. 2번으로 넣고 가보면 2번 상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페이지로 보면 이게 지금 그냥 이 페이지 기준으로 프로덕트의 1, 프로덕트의 2 이런 게 다 나오는 거고요. 컨텐츠 드릴 다운은 뭐냐면 이게 지금 대충 같은 페이지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뒤에 붙은 이게 이제 레스트풀을 하다고 표현하는데 뒤에 붙은 2는 하여튼 프로덕트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일 뿐인 거예요. 그럼 프로덕트까지가 이제 실제 어떤 그 논리적으로 유의미한 한 페이지구나. 뒤에 붙은 얘는 그냥 아이디구나.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까지를 해놓고 프로덕트가 몇 개 하고 이제 그걸 누르고 들어가면 1번이 뭐 2번이 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드릴 다운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문 페이지는 뭐 당연히 페이지가 어떻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문한 페이지 기준인 거고 종료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이제 더 안 들어왔냐. 이게 마지막 페이지가 뭐냐 이런 거죠. 그 기준으로도 이제 써놓은 거고. 그리고 뭐 사이트 속도는 이제 그 사이트가 이제 그 랜딩할 때 사이트 띄울 때 얼마나 이렇게 시간이 걸렸냐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뭐 또 이제 개발자가 그 스크립트로 좀 추가를 해줘야 잡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해놔가지고 여기서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사이트 검색은 뭐냐면 이거는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뭐 오거닉 서치 뭐 어쩌고 이런 어떤 구글 이렇게 포털의 검색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사이트 내부에 검색 시스템이 있을 때 검색 관련된 어떤 그게 있을 때 그걸 그냥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 코드 배틀이라는 사이트는 검색 기능이 없어요. 코드 배틀이라는 거는 검색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기 지금 검색 들어와 보면 뭐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저희 그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능이 이렇게 있죠. 검색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이 사이트 내부에 검색되는 어떤 데이터들도 이제 분석을 해주겠다 인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본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개발자가 스크립트를 심어야 이제 되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색어들 기준으로 어떻고 뭐 활용 정보는 어떻고 이제 정보들이 좀 없어가지고 visit without site search 그러니까 이제 지금 without이죠. 그러니까 검색 안 한 걸로 잡히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색어 뭐 이렇게 검색 키페이지 뭐 정보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게 좀 이렇게 좀 폼새가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벤트는 요 지금 버튼 클릭 같은 어떤 사용자의 행동들. 그러니까 이제 지난 방송 때 이 이벤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래서 요 자세한 설명들은 이제 지난 방송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다른 정보들은 다 뭐냐면 페이지가 뜰 때 어떤 수집할 수 있는 정보들인 거예요. 애널리틱스 입장에서.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브라우저에 페이지가 딱 떴을 때 그때 그 안에 있던 스크립트가 필요한 정보들을 브라우저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막 받아갖고 애널리틱스 자기네 서버로 막 보내주는 거죠. 그때 수집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이벤트 같은 건 뭐냐면 그런 거 이외에도 뭔가
집계하고 싶은 정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버튼 클릭이죠. 버튼을 클릭해도 화면이 막 전환되거나 뭐 이렇게 무슨 페이지가 다시 뜨거나 뭐 이동하거나 그런 게 아닌 것들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 집계하고 싶다. 별도로 집계하고 싶다. 그런 것들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거는 코드 배틀에서 이제 그런 뭐 어떤 게임 스타트 버튼 얼마나 눌렸냐, 게임 종료 버튼이 얼마나 게임이 시작될 때 이런 타이밍. 그러니까 지금 버튼 클릭은 제가 대표적인 걸 예로 들어서 설명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요것만 딱 얘기를 하면은 이건 거예요. 그 게임이 시작될 때 코드 배틀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자기의 어떤 알고리즘을 여기서 이렇게 짜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게임 시작을 누르면 랜덤 뭐 이걸로 게임을 시작을 누르면 게임이 막 시작되죠. 그럼 요 타이밍 화면 전환이나 이런 게 뭐 전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거는 집계하고 싶은 거예요. 게임 시작이 얼마나 됐지? 그리고 이제 게임이 게임이 종료가 얼마나 됐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집계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아까 캔슬 누를 수 있었는데 그럼 캔슬은 사람들이 얼마나 눌렀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버튼 클릭, 그냥 단순 버튼 클릭들은 이제 어떻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집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벤트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게시자가 제가 정리해놨나요? 네. 게시자 화면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제가 뭐 안 한 거라 아마 이렇게 뭐가 없을 텐데, 네, 없죠? 시작을 안 했는데, 뭐냐면 사이트 내에 구글 애드센스 광고 추가할 때, 그러니까 제 사이트 안에다 뭔가 광고 같은 거 추가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때 관련된 데이터들 이제 분석하는 메뉴예요. 자, 이 실험은 제가 뭐 이거 한 게 없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이제 이거는 다른 것들 막 쓰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더 이제 아마 알아보시고 이렇게 필요하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행동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전환이죠. 전환은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예요. 컨버전, 전환.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구매 전환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서비스를 할 때 목표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커머스에서는 가장 큰 목표가 구매죠. 사용자가 구매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처럼 그 어떤 목표들이 있어요. 그 목표는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구매만 목표가 아니죠. 뭐 회원가입이 목표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만들었으면 그 목표까지 사람들이 그 목표를 달성했냐 못했냐, 그게 전환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준비 단계까지 간 사람들 대상으로 걔들이 그 목표를 달성을 얼마나 했지? 그래서 그 비율이 이제 뭐 이렇게 전환율인 거죠. 그러면 먼저 여기 보면 목표라고 있죠. 목표. 이게 또 이제 목표는 제가 이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추가해 놓은 목표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데, 일단 분석인 역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할 때 그냥 데이터 딱 놓고 그냥 분석해봐 하면 뭐 뭘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분석은 보통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매는 얼마나 하고 있지? 뭐 이게 지금 효과적인가 아닌가? 어떤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우리가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까?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 목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목표. 그런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것 같은 걸 분석하려 그러면 당연히 구매라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예를 든 거예요. 최종적으로 가입 완료 페이지를 봤다면, 혹은 뭐 가입 목표를 달성, 구매를 했다면 구매 목표를 달성,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목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또 이것도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은 목표들이 있어요. 이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구매 전환인 거고, 뭐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뭐 스크립트도 이런 식으로 넣으세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걸 넣었다면 그 목표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다른 페이지들에서 보면 이렇게 구매 전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회원가입, 뭐 재방문, 뭐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들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목표들 말고 새 목표들도 이제 우리가 커스텀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목표가 없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이제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온라인 서비스에서
분석의 이제 가장 필요로 했던 게 사실 이제 이 이커머스인 거예요. 그 지금은 뭐 온갖 이제 뭐 여러 종류의 이제 웹 서비스들이 다 이제 분석을 당연히 필요로 하지만 사실 그 이커머스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커머스라는 게 가장 일반화 시키기가 이제 좋죠. 다른 서비스들은 사실 뭔가 뭐 그 서비스 하는 방식, 뭐 종류가 너무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분석이라는 거를 딱 이렇게 이제 어떤 3자가 이런 식으로 딱 제공해 드립니다. 정보를 해놓기가 이제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커머스는 지가 아무리 개성을 뭐 발휘하고 해봐야 어쨌거나 당연히 사용자들을 얼마나 유입시킬 거고, 그 사람들이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상품 상세 화면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보게 할 거고, 장바구니에 어떻게 담게 할 거고, 그 담긴 건 어떻게 구매를 시킬 거고, 그 과정 안에서 뭐 이제 얼마나 이탈들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그냥 아무리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도, 다양한 이커머스가 있어도 분석하는 지표들은 거의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자상거래는 딱 이제 구글에서 이렇게 딱 폼을 지정해주고 이제 미리 이제 이런 여기를 보세요 하고 이제 딱 해놓은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자상거래는 주요 분석 대상의 목표들이 대체로 이게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뭐 매출, 거래량, 구매 퍼널이 방금 얘기한 것 같은 거. 들어와서 어느 페이지 가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구매를 하고 뭐 이런 어떤 과정 안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전환하고 있니?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 그런 걸 이제 구매 퍼널이라 그래요.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채널 퍼널스 해갖고 이제 다채널 유입 경로. 이거는 여기서 보면 이거죠. 그리고 전자상거래 이게 제가 이제 코드 배틀이 커머스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다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제 이제 회사 그 계정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참 볼 정보들이 많은데 안타깝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들어와 갖고 전환들이 됐냐. 그러니까 이제 다 채널 유입 말 그대로죠. 아까 전에 채널들은 뭐 소셜이냐 뭐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어떤 애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전환됐냐 정보들이 보이는 거고요. 어트리뷰션, 기여. 이거는 사용자의 그 행동 흐름이 이제 단순하지 않다는 걸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광고를 해갖고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샀고 뭐 사는 과정을 보고 뭐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방에 그 우리가 원하는 그 흐름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광고를 봤어요. 그 광고를 보고 한번 눌렀어요. 화면을 봤어요. 근데 지금 안 사. 킵해놨다가 기억만 하고 있어요.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뭐 검색 같은 걸 통해서 다시 들어와갖고 그 다음에 사. 그럼 이 사람한테 이 광고는 아무런 기여를 안 했나? 뭐 이런 복잡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들락날락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용자를 유입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때는 사용자의 첫 행동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그때가 중요하고, 어떤 때는 마지막 목표 달성 직전 행동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고, 뭐 이게 좀 여기 얘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지금 처음부터 쓸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제 고수가 되고 나면 아마 쓰게 될 텐데, 여기서 전제가 되는 거는 그거예요. 이게 대충 뭐냐, 왜 이게 있는 거냐만 아시면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우리가 원하는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자, 광고 했어요. 링크 누르고 들어가고 유입됐어. 랜딩이 딱 됐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그 랜딩 페이지에 보면 상품들 막 리스트 같은 게 막 예쁘게 보여요. 그래갖고 여기서 상품을 눌렀어요. 갔어.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담아갖고 그걸 구매를 했어요. 야, 이제 요거 분석을 이제 하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많은 게 빠져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과정만을 통해서 사지 않는다. 그렇게도 하지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 뭐, 근데 이런 거를 데이터에서 다 버릴 거냐. 근데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 싶다면 그런 것도 이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고수가 되시고 나면 아마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드민 쪽 들어가 볼게요. 이 관리죠. 이 지금 이제 이 애널리틱스의 뭔가 이렇게 관리 정보인 건데, 여기는 보면 이렇게 계정, 속성,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카운트는 주로 보통 회사 단위로 설정을 하고요. 저는 개인이다 보니까 그냥 테드 이름으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 속성이라는 건 보통 서비스 단위로. 그러니까 어떤 한 회사가 서비스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홈페이지도 하고 쇼핑몰도 하고 막 이런 거, 셀러오피스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테드 프로젝트라는 애 안에 포드베트라고 프로필, 제 프로필 페이지, 이거, 네, 뭐, 요런 거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코드 배틀 하나에 대해서도 보는 화면을 어떤 여러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모바일만 따로 이렇게 뷰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전체를 하나 해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분석 대상 이제 필터링 해갖고 한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 되게 이제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언어 설정이나 뭐 이런 거 여기 사용자 관리자 옆에 있는 사용자 정보 요걸 누르면 여기서 이제 뭔가 설정할 수 있어요. 기본 기간이나 언어 설정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해서 쓸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오늘은 짧게거니 했는데 오늘도 상당히 길어졌네요. 1시간 꽉 채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제는 진짜 데이터 분석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입니다. 뭐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냥 당연하다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진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많이 이렇게 쓰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 방송 시작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이제 이런 형태로의 방송은 당분간 이제 이런 형태로의 방송은 당분간 이제 좀 종료를 할까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왜 이래. 네. 그리고 이제 좀 당분간은 좀 쉬었다가 어떤 좀 방식이나 이런 걸 좀 달리해서 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좀 방송을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방송이 다시 이제 시작될 때까지 네, 감사합니다.